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상별곡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목에서 엄청난 힌트는 안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일단 별곡이라고 하면 고려가요에서도 그 별곡이라는 단어를 볼 수가 있고 또 가사에서도 볼 수 있죠. 이 글은 지금 가사이고요. 영삼이라고 하는 건 영월에서부터 삼척까지. 보통 우리 관동별곡, 정철의 관동별곡 많이들 아시고 계시죠? 그 관동별곡도 관동 지역을 유람하면서 뭐 느낀 어떤 감정이나 그리고 여정이나 이러한 것들을 적어놓은 가사잖아요.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같은 강원도 지역의 영월에서 삼척까지 여행하면서 보고 듣고 느낀 그러한 내용을 적어놓은 기행 가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내용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몸, 우리 가사에서는 현대 어떤 장르로 보면 수필 쪽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작가 자신이 이 글의 화자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튼 이 몸이 화자가 혹은 권섭이 천지간에 쓰일 때 전혀 없어 30년 세월을 흐지부지 보내었다. 자신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대충 양력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 세상에서 쓰일 때가 전혀 없어서 사실 이분이 많이 아파서 벼슬길에 오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어찌 보면 굉장히 겸손하게 자기 자신이 좀 굉장히 부족해서 30년, 그동안 30년 세월을 그냥 흐지부지 보내고 있었대요. 그렇지만 풍류에 대한 어떤 정취는, 그러니까 그 자연을 사랑하고 어떤 자연 속에서 풍류를 즐기고 하는 그러한 마음은 끝이 없어서 선계의 인연으로 이분도 약간 정철 냄새가 나고 있죠. 어떤 신선사상, 도교사상, 그래서 막 본인을 막 그 신선이라고 보고 이랬던 분들 많잖아요. 여기도 그런 느낌이 좀 있네. 그래서 선계의 인연으로 녹수청산 자연이죠, 그죠? 푸른 물과 푸른 산 하니까 자연을 의미하게 되는 걸 테고, 그래서 자연의 내 분수대로 내가 다니고 싶은 대로 막 돌아다니면서 자연을 즐겼었는데 이런 느낌이겠죠? 그랬는데 잠깐 동안은 어느덧 뭐 내가 병이 들어서 이런 느낌이지. 잠깐 동안 병이 들어 시골집을 닫았다는 건 자신의 집이 이제 뭐 이렇게 아프니까 손님을 받지 않고 그냥 집에 칩거했다 이런 느낌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골집을 닫았더니 뒷절에 어떤 중이가 그 자기가 살고 있는 집 뒤쪽에 절이 있었나 보죠. 그 절에 살고 있던 어떤 스님이 시끄럽기도 하구나. 영탄적 표현 나오고 있네요. 영탄적 표현 나오고 있고, 시끄럽다라고 하는 건 자기한테 뭔가 이제 계속 조잘조잘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지팡이를 천천히 짚고 와 나에게 하는 말이, 그러니까 이 스님께서 지팡이를 짚고 와서 나에게 하시는 말이 이거겠죠. 네 병을 내가 모르겠니? 천석고항이라. 봄바람이, 이 말 진짜 관동별곡에서 신선이 하던 말이랑 똑같죠? 봄바람이 느릿느릿 불어 꽃은 거의 다 졌는데 산중에 비 갓개니 날씨도 맑으시고 이 사람아 철없이 누워 있으려나 지팡이 바삐 짚고 가는 대로 가자꾸나 라고 직접 인용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꾸 글씨 색깔을 바꾸라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스님이 하는 말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병을, 여기서의 니는 누구겠어? 화자겠죠? 네, 모르랴. 중이겠죠? 내가 모르겠니? 너 천석광이야. 이런 단어는 외우셔야 돼요. 천석광, 자연에 병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약간 상사병 같은 그러한 병이 들었다라고 하는 걸
천석고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 자연을 너무 사랑해서 걸린 병이야, 뭐 엄청난 병 아니야, 뭐 이런 느낌이지. 그러니까 봄바람이 느릿느릿 불어서, 그러니까 겨울 동안 그 자연을 즐기지 못해서 너 병이 난 건데 이제 봄이 되었으니까 가서 마음껏 즐겨, 이런 느낌이겠죠, 그죠? 그래서 봄바람이 느릿느릿 불어 꽃은 거의 다 져가는데 산중에 비 갓개니 날씨도 맑으시고, 이런 영탄적 표현 느낌 아시겠죠? 그래서 어와 감탄사죠. 이런 게 이제 완벽한 영탄법이겠지. 어와 이 사람아 돈 부르고 있네. 이 사람아 화자 철없이 누워 있으려나. 너 이렇게 누워만 있을 거야? 서리적이죠? 누워 있으면 안 돼. 일어나서 자연으로 뭐 유람을 가든 이렇게 털고 일어나렴, 뭐 이런 거지. 그래서 지팡이 밖에 짚고 가는 대로 가자꾸나. 뭐 정해놓은 데가 있는 건 아니고 너가 가고 싶은데 자연을 마음껏 즐기고 와봐, 이런 어떤 권유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죠? 스님이랑 되게 친했나봐. 그랬더니만 그 말에 즉시 일어나 앉았대요. 거의 뭐 만병통치네. 즉시 일어앉아 창을 열고 바라보니 맑은 바람. 아까 어디 갔어? 시골집을 닫았더니, 그래서 완전히 그냥 시꺼했는데 창을 열었대요. 창을 열었으니까 이제 계절은 바야흐로 봄이고 이제 나의 병도 조금은 괜찮아지려나 하면서 창문을 열고 바라보니 맑은 바람 건듯 불고 새소리 지저귀는데, 대표적인 표현 운율 형성한다고 했죠. 의미 강조하고요. 그래서 맑은 바람은 건듯건듯 불고 있고 새소리, 건듯 부는 거는 촉각적 증상 보이고 있네요. 새소리 청각적 증상 보이고 있고요. 어떤 봄의 어떤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굉장히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시냇가 광초길이, 시냇가에 향기로운 풀들의 냄새가 있는 그 길이 어떤 후각적인 느낌도 있네. 동쪽 골짜기로 이어졌네. 동쪽 골짜기로, 내가 지금 가야 할 여정의 어떤 시작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어졌네, 이러한 것도 영탄적으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아이종을 불러내어, 만만한 게 아이종이죠. 불러내어 뼈 드러난 여인 말에, 그렇게 부유한 집은 아니라는 느낌. 그래서 말도 뭐 올해가 빨간 말의 해라고 하잖아요. 적토막 뭐 이런 막 굉장히 훌륭한 말이 아니라 그냥 그래서 여인 말에게 채찍을 걷어쥐고, 채찍을 뭐 내리치고가 아니라 걷어서 그냥 쥐고 마음대로 가게 했대요. 그러니까 이야 어서 가자, 이런 게 아니라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봐, 이런 거죠 지금. 그래서 마음대로 가게 하니 때마침 3월 3일, 우리 3월 3일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봄이다, 이 소리죠. 그래서 3월 3일 아름다운 계절이라, 제가 느낌표 하는 건 다 영탄적 표현이라는 느낌으로 이미 파악을 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아이들과 촐로들이, 아이들도 촐로들도 남녀노소 구분 없이 모두 다 춘흥을 못 이겨, 봄의 흥, 봄의 흥을 못 이겨서 탁주병 둘러매고, 애들은 아니겠죠. 탁주병 술 둘러매고 느릿느릿 지금 굉장히 유유자적한다, 풍류를 즐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급한 일 없다는 거야, 그쵸? 여러분들도 공부할 때 너무 급하게 하시면 될 것도 안 돼요. 약간은 느긋한 마음으로, 이런 마음으로 해서 느릿느릿 노래 부르며 오락가락 다니는 모습 한가하기도 하구나. 보니까 와 진짜 봄인데 너무 좋아 보이는 거지. 다들 신나서 막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안 되겠다, 나가야겠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석양이 비끼는데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네요. 말 등에서 잠이 들어. 이 나갔는데 말 등에서 그 여인 말에 딱하기도 하지, 그치? 그래서 아무튼 잠이 들었대요. 잠이 들어 첩첩 산골짜기를 꿈속에 지나치니, 그러니까 자는 동안 내가 가야 할 곳을 말이 쭉 가준 거야. 이것도 관동별곡의 느낌과 굉장히 비슷해요.
관동별국의 이제 서사 부분에서 이 왕에게 임명장을 받고 내가 이제 관동으로 이제 그 관찰사를 가는 그 과정을 굉장히 스피디하게 이렇게 막 속도감 있게 전개해 나갔잖아요. 여기도 지금 가는 길까지를 어디를 지나쳐서 이렇게 막 구구절절히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속도감 있게 전개하고 있다. 속도감 또 좀 비켜볼래? 속도감 있는 전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도 나오니까 기억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꿈속에 지나치니 주천서 흘러내린 물이 이제 뭐 강 그 이름이에요. 그래서 강에서 흘러내린 물이 청령포에 닿았구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단종이 갇혀 있었던 아주 작은 섬 같은 곳이죠, 그죠? 그래서 청령포에 닿았구나. 벌써 이곳까지 왔구나. 이런 느낌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을 거라고 믿고요. 중략 이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가 여기에 조금 능숙하지 못해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거 천천히 넘어가더라도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 요거 하면 되겠군요. 그래서 이제 다시 또 보시면은 망망대양이 그 앞에 둘러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제 중략이니까 그 안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모르겠고 벌써 이제 망망대양은 뭔지 아시겠죠? 끝없이 펼쳐진 바다죠. 바다를 지금 보고 있나 봐요. 앞에 둘러져 있고 대지와 산악을 대지 땅과 산을 밤낮으로 흔드는 듯 밤낮으로 막 파도치고 막 물살 막 이런 것들이 꼭 그 대지와 어떤 산맥들을 막 이렇게 치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굉장히 좀 역동적으로 보이죠? 역동적으로 보이고 그리고 지규 나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망망대양이 흔들어 화류적인 표현도 보이고 있고요. 그죠? 그래서 밑 없는 큰 구렁에 한없이 쌓인 물이 그러니까 그 바닷물이 막 쌓여있다? 막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깊은 그 물이 뭐 이런 느낌이겠죠? 만고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그 긴 역사에 뭐 이런 느낌이지. 만고에 한결같이 늘 변함없이 차고 줄어들미 있었던가 없었던 것 같아 뭐 이런 거지 지금. 그러니까 이것도 서리적 표현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차고 줄미 있었던가 없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늘 한결같았어. 늘 같은 자리에서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 변함없는 뭐 이런 거겠지. 그래서 천지간 이 세상에 천지는 하늘과 땅 사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죠. 이 세상의 장한 경치, 아름다운 경치, 멋진 경치 반 이상 무리로다. 맞죠? 이 지구 몇 퍼센트지? 70%? 80%가 다 물이죠. 그래서 무리로다. 아마도 저 기운이 무엇으로 생겼는고 언젠가 성인 만나 이 이치 몇 줄이라. 이건 설이가 아니야. 진짜로 궁금한 거지. 저 장한 기운이, 저 멋진 막 웅장한 그 기운이 도대체 뭐에서 생겨난 걸까? 아는 사람 없을 것 같아. 나중에 언젠가 뭐 죽어서든 아니면 내가 뭐 신선이 돼서든 성인을 만나면 그 이치를 여쭈리라 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바위길에 익숙한 중에게, 바위길이라고 하는 건 뭐 바위로 이루어진 길일 수도 있고 험한 길을 얘기할 수도 있고 여튼 지금의 이 지형에 익숙한 중에게 가마를 느슨히 매게 하고, 가마를 느슨히 매게 한다는 건 여전히 이 사람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마인드는 유유자적이고 급한 게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일종의 가이드 같으신 분인 것 같죠? 그죠? 그분에게 이제 그 느슨히 매게 하고 깎아지른 험한 벼랑 얼른 지나쳐서, 그러니까 이곳은 여정이 아닌 거죠. 얼른 지나치는 거 너무 위험한 곳이니까 그 다음에 간 여정지는 청옥산 속으로 첩첩이 돌아드니 운모병풍 기단장막 좌우로 펼쳤구나. 이거지. 운모병풍, 뭐 운모로 만든 병풍, 사실 거기 병풍이 있겠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바위로 쌓은 뭐 이렇게 절벽 같은 그런 거를 병풍이라고 지금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는 거겠죠?
은유적인 표현이겠죠. 그리고 그 병풍들이 그리고 또 비단으로 된 장막처럼, 장막은 일종의 뭐 커튼 혹은 뭐 텐트 뭐 이런 이런 그 막을 얘기하는 거지. 근데 꼭 마치 비단으로 만든 장막 같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름다움을 의미하는 거겠죠. 모두 다 은유적인 표현이 되고요. 그래서 이건 사실 진짜로 장막이 있는 게 아니라 병풍이 있는 게 아니라 빗댄 거잖아요. 아름다운 그 산의 그 절경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좌우로 쫙 펼쳐져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운교를 걸어, 뭐 운교, 뭐 다리 이름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구름다리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걸어 건너 솔숲 속에 앉아 쉬며 나무하는 아이들아, 앉아서 쉬면서 그때 이제 앉아서 쉬는데 나무하는 아이들이 지나가고 있었나봐. 그래서 그들에게 말을 걸죠. 누가? 화자가 혹은 작가가 나무하는 아이들아 지난 일 물어보자. 바람에 움직인 돌 내려진 지 그 몇 해며 짝없는 옛 성문은 어느 때에 쌓았는고? 라고 묻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나무하는 아이들이 이제 대답하는 건 이 부분이고, 그래서 나무하는 애들아 뭐 부르고 있죠. 도노 나 좀 이렇게 지난 일 여기에서 일어난 일들 좀 물어봐도 되니? 이 바람에 움직이는 돌은 도대체 이 돌이 여기에 이렇게 딱 놓여진 지 몇 년이나 됐어. 그리고 또 저기 한쪽 문이 없는 짝이 없는 옛 성문은 어느 때에 쌓았던 성문인 거야? 라고 묻죠. 그러니까 이 손님 누구시기에 어찌 들어와 여기 어떻게 성문 앞에 들어와 있는 거지? 하면서 낫을 메고 새끼 찬 앞절이 상좌인데 저희들은 이 나무하는 저희들은 낫을 메고 새끼를 찾는 앞절에 뒷절도 나오고 앞절도 나오고 굉장히 절이 많이 나오네. 앞절이 상좌인데 상좌는 내 느낌으로는 그 어린 아이들이 그 돌을 닦아서 이제 곧 뭐 스님이 될 수 있는 뭐 이런 사람들을 상좌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좌인데 뗄나무 하러 와서 무심히 다녀오니 그러니까 뗄감하는 나무를 하면서 여기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갔다 저기 생각 없는 애들이 이런 느낌이죠. 무심히 다니는데 뭐 얘가 언제 내려졌는지 그것까진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진관함 없어진 줄은 그러니까 이 바위가 없어진 줄은 우리가 다 알지만 그 밖에 모르는 일은 목적에 붙였도다. 뭐 자세한 건 잘 모르겠어요. 이 모든 것은 굉장히 시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목적은 목동의 피리소리,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는 바람 소리에 다 흘려보냈습니다. 저희는 잘 모르겠네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여기까지 권섭의 영상별곡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풍서기의 내용은 크게 뭐 제가 설명해 드릴 부분이 없을 정도로 좀 무난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2번 보시게 되면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크게 뭐 어렵지 않은 문제였죠. 보시면 가는 나와 달리 특정한 계절적 배경에 주목하여 주제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그쵸? 나는 바람 위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뭐 계절을 얘기하거나 이런 건 없었는데 가에서는 바야흐로 3월 3일 뭐 봄이 되었고 이런 계절을 주목해서 표현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이 맞죠. 가장 적절하다. 사실 22번에 1번이 맞았는데 굳이 2, 3, 4, 5번을 읽을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바로 23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시면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23번도 뭐 크게 막 문제가 되거나 이런 질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기억을 보시게 되면 첫째 행에 있는 이 몸이 천지간에 쓰일 때 전혀 없어 30년 세월을 흐지부지 보내었다. 요 부분이죠. 그랬을 때 시간적 표현을 활용하여 헛되이 보낸 자신의 과거를 집약하고 있다. 뭐 맞는 얘기네요. 그 다음 니은 보시게 되면 니은은 맑은 바람 건듯 불고 새소리 지저귀는데 시냇가 방촉길이 동쪽 골짜기로 이어졌네. 여행의 시작 부분이었었죠. 그래서 풍경에 대한 묘사를 바탕으로 화자가 떠날 길의 방향을 암시하고 있다.
그지? 동쪽 골짜기로 향하고 있네. 했으니까 그쪽으로 갈 것 같아. 이건 거지. 그래서 아직 뭐 여인 말로 떠나고 이게 아니잖아. 바로 그 전이니까 암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디귿, 인물들의 여유로운, 디귿이 뭔가 볼까? 아이들과 철로들이 추능을 못 이겨 탁주병 둘러매고 느릿느릿 노래 부르며 오락가락 다니는 모습 한가하기도 하구나. 그 어떤 풍류, 한가함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인물들의 여유로운 행동을 열거하여 아예 틀렸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 여로에 동참하지 않는 이들에 대한 아쉬움 같이 가자고 얘기한 적도 없죠. 그죠? 그래서 답은 3번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리을은 지금 첩첩 산골짜기를 꿈속에 지나치니 제가 얘기했던 사건 전개가 굉장히 속도감 있게 전개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했죠. 그래서 공간의 이동 과정을 생략하여 시상 전개에 속도감을 부여하고 있다. 맞는 얘기죠. 미음 보시게 되면 미음은 어디 있느냐? 청옥산 속으로 첩첩이 돌아드니 운모, 병풍, 비단, 장막 좌우로 펼쳤구나. 깊은 산 속에서 마주한 대상을 비유적으로 운유법 쓰였다고 했죠. 제시에 풍광의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있다. 맞는 얘기네요. 그래서 답은 3번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24번 가보시게 되면 A는 뒷절의 어떤 중이었죠? B는 바윗길에 익숙한 중이고요. 가장 적절한 걸 찾으래요. A와 B는 모두 화자가 여행을 통해 달성해야 할 목적 둘 다 그런 거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그치? A와 B는 모두 현재 상황을 언급하며 현재 상황을 B가 얘기한 적이 있나? 그치? 여행에 나서기를 주저하는 화자 주저했나? 다 막 이상하다, 그치? 3번 A는 여정의 구체적 경로를 제시하고 구체적 경로? 언제? 그치? B는 여정의 지속을 도와준다? 이거는 뭐 틀리지는 않을 것 같긴 하네요. 그 다음 4번 A는 여정을 시작하도록 화자를 독려하고 그죠? 떠나 이런 거였지. B는 여정에서 마주하는 어려움을 덜어주는 이게 완벽하게 맞네요. 그래서 답은 4번으로 가면 될 것 같고요. A는 화자에게 여행의 조건이 충족되어 있음을 충족되어 있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죠. 그리고 화자에게 여행의 기간을 단축할 것을 이거는 완벽하게 정말 아니다. 그치? 그래서 답은 4번 갑니다. 그 다음 25번 나의 인물에 대한 나는 제가 좀 쉬운 것 같아서 생략한 그 풍석이죠. 인물 김매순 얘기하는 거지. 김매순 나오고 인물이니까 어떤 사람도 나온다. 그치?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어떤 사람은 바람과 집이 각각 요동치는 것과 편안한 것 맞지. 서로 대응된다. 그리고 성능자는 바람과 달리 해와 달, 추위와 더위가 명확하게 구별되는 한 가지의 기능만을 가지고 있다. 그쵸? 바람은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난리 났었었는데 얘네들은 딱 한 가지씩 기능만 갖고 있다 라고 했었죠. 성능자는 바람이 큰 나무와 구분싸 단단한 얼음과 물결을 아우르는 만물에 영향을 끼친다. 그치? 맞지? 거의 뭐 만능이었죠. 그 다음 성능자는 뛰어난 재주와 운변술, 용맹과 지목 등이 결국 모두 사라져버린다는 점에서 바람과 같다. 그치.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능자는 바람도 없는 듯, 집도 없는 듯이 여긴다면, 경계를 벗어날 수 없다고 보았다. 그 바람도 없는 듯, 집도 없는 듯이 여겼을 때는 뭐라고 해야 될까? 그 경계를 벗어날 수 없는 게 아니라 그 경계에서 벗어났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히려 벗어나지 못한 건 어떤 사람의 입장이 아니었을까? 구분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5번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 26번 보기가 있죠. 문학작품에서 질문의 형식, 우리 보통 서리법 얘기하는 거죠. 인물의 의식을 표출하는 수단이 된다. 그 내용과 대상을 달리하는 질문들은 인물의 생각이나 경험에서 촉발되어 작품 속에서 다양한 반응을 이끌어낸다. 이 과정에서 인물은 알 수 있는 것과 알 수 없는 것의 구분을 인식하고 삶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다. 그랬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
가에서 만고의 한결같이 차고줄미 있었던가? 여기서 서리법 쓰였었지는 한없이 쌓인 물에 대한 질문으로 자연의 불변성을 끝내 알 수 없을 것이라는 자각으로 이어지는군. 이거는 지금 말이 좀 애매하네요. 그치? 차고줄미 있었던가? 이거는 늘 한결같은 모습, 늘 같은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한없이 쌓인 물에 대한 어떤 질문으로 불변성을 끝내 알 수 없을 거라는 자각? 이쪽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라고 봐야 되겠죠. 어떤 감탄적인 표현이었죠. 그래서 답은 1번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번 보면 가에서 저 기운이 무엇으로 생겼는고? 라는 질문은 망망대양을 본 경험에 의해 촉발된 것으로 자연에 익히는 성인을 만나서야 논할 수 있는 그치. 가에서 나무하는 아이들에게 던진 지난 일에 대한 질문은 앞절의 상좌의 답변으로 이어지면서 알 수 있는 것과 알 수 없는 것의 구분에 대한 인식이 드러나는군. 크게 지금 여기서는 서리적으로 물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질문이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4번 나에서 성능자의 뜻과 행동에 대한 어떤 사람의 질문은 바람과 집의 관계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러한 인식의 한계를 지적하는 성능자의 답변으로 이어지고 있죠. 그죠? 나에서 바람도 또 나를 어떻게 하겠는가? 라는 질문은 직전 질문에서 이어지면서 삶의 자세에 대한 성능자의 깨달음이 바람의 속성에 대한 이해에 기반한 것임을 성능자의 깨달음이 바람의 속성에 대해서 이해를 했으니까 그 깨달음을 전해주고 있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일단 뭐 설이든 아니면 진짜 질문이든 그거에 대한 그 감상 내용이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를 판단했어야 되는데 1번이 적절하지 않고 진짜 질문처럼 표현을 하고 있었다. 그쵸? 그래서 답은 1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산별곡과 풍서기에 관한 문제 22번부터 26번까지 살펴보았습니다.